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화요일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야당의 고발을 사주했다고 거론된 손준성 검사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공수처에는 윤석열 전 총장과 손 검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진 이튿날부터 계속 휴가 중인 손준성 검사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 자료를 정리해 김웅 의원에게 보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명예훼손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실명 판결문뿐 아니라 모든 첨부 자료와 고발장 이미지 파일까지 손준성 보냄이란 문구가 붙어있는 정황엔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송 검사를 대단히 가깝게 활용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송 검사의 업무용 컴퓨터 등을 분석 중인 대검 감찰부의 진상 조사를 넘어 더욱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설 가능성 등도 시사했습니다. 진행 경과에 따라서는 법무부와 대검에 의한 합동 감찰 등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하겠습니다. 하지만 송 검사가 고발장과 판결문 등의 작성이나 열람, 유출에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밝히려면 신속한 강제수사 전환이 시급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시민단체는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대상은 윤석열 당시 총장과 송 검사, 또 당시 채널A 사건 등과 관련해 송 검사와 수십 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나눈 것으로 드러난 한동훈 검사장과 권순정 차장검사 등입니다. 윤 전 총장의 측근 그룹으로 알려진 검사들이 대거 공수처의 본격 수사선상에 오를 경우 대선 정국과 맞물려 큰 폭의 파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가 어제부터 한 달 더 연장됐지만 일부 조치는 완화됐습니다. 영업시간이 10시까지로 늘어나고 백신 접종자는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요. 이준희 기자입니다. 어젯밤 서울 신촌의 한 음식점. 밤 9시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영업 중입니다. 방역당국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한 달 연장하면서 대신 영업시간은 10시까지로 1시간 늘렸기 때문입니다. 인원 제한도 완화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낮에는 4명,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백신 접종자를 포함해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2명이서 먹을 때보다는 친구들이 한 3, 4명은 먹어야지 좀 더 편하게 먹을 수 있어가지고. 약속 잡으신 친구분들 있으세요? 이제 막 잡아야 되는. 아직 접종 완료율이 34%대에 머물다 보니 6명을 꽉 채우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식당가에는 조금씩 활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좀 1시간 더 연장되니까 고기도 조금씩 더 준비하고 식자재도 좀 더 준비하고 그랬어.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되는 다음 달 3일까지 유행 상황을 분석해 추가 방역 완화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변수는 좀처럼 줄지 않는 확진자 수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집계된 신규 확진자는 1,436명으로 전날보다 91명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500명 안팎에 달할 전망입니다. 지난 7월 초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4차 대유행이 2달 넘게 이어지면서 하루 확진자는 7월 7일부터 오늘까지 63일 연속 4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여야의 대선 레이스 먼저 야권입니다. 국민의힘에선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윤석열 전 총장은 정치 공작이란 입장을 거듭 내놨지만 홍준표 의원은 대국민 고백을 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호찬 기자입니다. 이준석 대표와 긴급 회동을 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은 정치 공작이란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상시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이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니 저는 국민들께서 이런 거 보고 결코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추가로 보도자료도 내 고발장 작성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음해성 보도를 한다. 고발장 표현도 검사가 작성했다고 보기엔 투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선배이자 유력 경쟁자인 홍준표 의원은 자칫하면 당도 말려들 것 같다며 더 이상 당에 누를 끼치지 말고 겸허하게 대국민 고백을 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정면으로 포장하고 공작 정치다 뭐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들까지 줄줄이 나서서 저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렇게 하냐. 반면 원희룡, 하태경 후보는 우선 사실관계 규명이 중요하다며 규명 전까지 내부 공격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신중론을 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선룰 갈등은 당 선관위가 낸 중재안을 주요 후보들이 수용하면서 일단 봉합됐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문항을 만들 때 본선 경쟁력을 어떤 방식과 표현으로 물어보느냐에 따라 입장이 엇갈릴 수 있어 갈등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찬입니다. 전남 장흥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공개 수배됐던 성범죄 전과자 마창진이 어젯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주 16일 만인데 마창진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전남 장흥군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성범죄자 50살 마창진이 이곳에서 붙잡힌 건 어젯밤 11시 35분쯤.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지 16일 만으로 순찰 도중 허름한 복장에 팔자걸음 등을 눈여겨본 지구대 소속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검거 당시 마창진은 체념한 듯 큰 저항 없이 붙잡혔습니다. 수배 전단지에 있는 옷도 비슷하게 입었고 이제 걸음걸이도 이제 팔자걸음으로 걷는 것이 의심스러워서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술병과 옷가지가 든 가방을 들고 홀로 걷다 검거된 마창진이 붙잡힌 전통시장은 거주지에서 도보로 5분 거리였습니다. 광주보호관찰소 해남지소로 곧바로 인계된 마창진은 도주 이유와 그동안의 행적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창진은 지난 2011년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해 생활하다 또 다른 성폭행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21일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했습니다. 이달 들어 공개 수배된 마창진의 도주 행각은 경찰의 검거로 16일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